도널드 트럼프의 중동 상황 통제에 대한 모든 거창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란 당국은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확대하기 위한 비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 아랍 국가의 정부기관 자료를 인용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테헤란의 주요 목표는 적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영원히 자국 영토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반복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이란의 고위 관리는 이란 지도부가 실제로 호르무즈 해역과 전 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킬 준비가 되어 있음을 공개적으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만약 미국과의 외교가 결국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말이죠. 그리고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이는 테헤란이 방어적인 접근에서 보다 공격적인 태도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현재 점점 더 많은 소식통들이 이란이 잠시 소강 상태를 이용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결망과 대리 세력을 강화하고 자국의 군사력도 강화해서 앞으로 더 강하게 타격을 가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자, 이번 방송에서 전체 상황을 분석하고 하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를 함께 알아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30만 구독자를 향해 가고 있으니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란의 전쟁 확대에 관한 이 비밀 계획부터 시작해 봅시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댓글에서 이런 식의 비웃음을 자주 봅니다. 사람들이 이런 걸 재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게 무슨 비밀 계획이냐? 모두가 얘기하는데 라고 쓰곤 하죠. 우리가 이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실제로 이 계획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정말로 비밀이었고 극비였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여러분을 위해 이런 정보를 찾아내는 것도 절대 드러나지 않았을 정보들을 찾아내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비밀 계획이냐? 뭐 하는 거냐? 라고 말할 게 아니라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정말 저를 답답하게 만듭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초반에 잠깐 감정이 섞인 말이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 당국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게 자국 정규군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의 주요 직책에는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단련된 베테랑들과 자국 영토에 미군 기지를 두고 있는 아랍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지지하는 인사들이 임명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란은 방첩 작전을 확대하고 미사일과 드론 생산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전날에는 사거리 1만 5천 킬로미터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추가적인 긴장 고조의 가능성 있는 방향은 페르시아만의 인터넷 케이블에 대한 파괴 공작과 시아파 공동체가 있는 국가들, 즉 쿠웨이트와 바레인에서의 정치적 상황 불안정화입니다. 제가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곳은 러시아의 전술을 매우 많이 연상시킵니다. 그들이 우크라이나에 온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러시아어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마치 그곳에서 그들이 탄압받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란인들도 쿠웨이트와 바레인에서 시아파 공동체가 탄압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소식통들은 이란이 쿠웨이트에서 지상작전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따로 언급했습니다. 같은 소식통에 따르면 테헤란에서는 미국의 휴전 노력은 단지 글로벌 경제에 대한 압박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 자체가 새로운 군사 행동 강화 전에 단순한 막간극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란에서는 동시에 자신들의 에스컬레이션이 가져올 결과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문들은 다음 단계의 대립이 전통적인 전쟁의 범위를 넘어 내부 소요를 유발하려는 시도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로 인해 1월 초에 발생했던 것과 비슷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위들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매체 아이넷은 이란의 계획에 대한 지역적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올해 6월에 체결된 메모랜덤으로 인해 생긴 상대적인 평온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지역 전역의 동맹 세력들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그들을 대규모 공격에 대비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문단이 이라크로 파견되었습니다. 예멘과 레바논에도 파견되어 가능한 작전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도청된 통신에 따르면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 지휘관들이 후티가 장악한 예멘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이 지원하는 이라크 민병대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대립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제가 상기시켜드리자면
리야드에서는 자신들에게 이라크와 예멘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이 준비되고 있다고 경보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미사일 이동을 조율했습니다. 해상무기와 드론 발사대를 홍해를 조준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을 조율했으며 후티 반군에게는 정찰 정보와 목표 목록도 전달했습니다. 이 목표 목록에는 사우디 항구와 에너지 시설도 포함되어 있었고 사우디의 보복 가능성에 대비한 방어 조언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이란은 공개 및 비공개 채널을 통해 페르시아만 국가들에게도 경고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이란 내 시설을 공격할 경우 그들 자신의 에너지 인프라가 보복으로 파괴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란 지휘관들은 아랍 동료들에게 잠재적 목표 목록까지 전달하며 만약 미국이 우리를 공격하면 당신들 나라의 이곳, 그리고 이곳이 공격당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란은 미국 군인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빈도를 높였습니다. 여기 기사에서는 테헤란이 분쟁이 잠잠해진 틈을 타 요르단에 5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워싱턴을 놀라게 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은 또 다른 이란의 요르단 공격, 즉 3명의 미국 군인이 목숨을 잃었던 공격이 있은 지 2주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인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공격 규모가 커질수록 페르시아만 국가들의 관리들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사일 자체도 점점 더 자주 미국의 방공미사일 방어망을 뚫고 있었습니다. 요르단, 쿠웨이트, 바레인 등에서 방어망이 뚫렸죠. 즉, 이란이 미국의 방공망을 쉽게 우회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 테헤란 당국의 직접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한 이란 고위 관리는 월요일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란 지도부는 호르무즈 해협과 전반적인 지역에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미국을 상대로 한 외교적 노력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라는 전제가 붙었습니다. 한 언론사는 이 발언이 테헤란이 방어적인 접근에서 보다 공격적인 접근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따로 강조했습니다. 즉, 단순히 수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위협이 아니라 먼저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자체적인 대응으로 이번에는 경제적인 압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 금요일 이란 경제에 강력한 타격을 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테헤란을 상대로 전례 없는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이후입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독립적인 중국 정유 공장들에 대한 제재입니다. 이 정유 공장들은 중국 정유 능력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낮은 수익성, 때로는 마이너스 수익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 케플러 자료에 따르면 베이징은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의 80% 이상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러한 독립 정유 공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전 미국의 조치들로 인해 더 큰 규모의 독립 기업들은 이미 이란산 원유 구매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정유 업체들은 사실상 미국의 압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미국 금융 시스템과 거의 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중국 은행들 자체에 대한 제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국 재무부는 이미 중국과 홍콩의 여러 기업들에 대해 2차 제재를 도입했습니다. 워싱턴의 주장에 따르면 이 기업들은 이란산 석유 거래를 돕고 무기 구매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또한 2개의 대형 중국 은행에 제재 조치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아직 이 은행들을 제재 목록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계속해서 숨바꼭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란의 개인과 법인, 그리고 중국과 페르시아만 국가들의 중개 회사들에 대한 제재가 이어집니다. 이 회사들은 테헤란이 제재를 우회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재무부가 이미 일부 회사들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이 회사들은 이란의 석유 수익을 수입 상품으로 교환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네 번째, 가장 급진적인 선택지는 이란에 대한 육상 봉쇄입니다. 일부 미국과 이스라엘 관리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인정했지만 이를 실현하려면 이라크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터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 친밀도의 정도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은 육상 봉쇄가 이란의 일반 시민들에게 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식량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원, 섬유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를 실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그것이 국내 정치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방법은 2차 관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과 계속 거래하는 국가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여러 차례 위협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법원은 이런 메커니즘의 법적 근거를 폐지했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원은 최근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제재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도 포함되어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에게 무역 정책에서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제재를 테헤란이 제재를 우회하도록 돕는 국가들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규모를 이해하기 위해 말씀드리자면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시작 이후 이미 1,000명이 넘는 이란인들과 선박, 항공기들이 제재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양측 모두 분명히 긴장 구조에 대비하고 있으며 각국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에서는 새로운 더 파괴적인 갈등 국면을 위해 비밀리에 군사 인프라를 준비하는 한편 워싱턴에서는 5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경제적 압박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유 공장에 대한 제재부터 이란에 대한 이론적인 육상 봉쇄치까지 다양한 방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측 모두 다음 단계에 동시에 대비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군사적으로, 미국은 경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휴전은 단지 일시적인 중단에 불과합니다. 테헤란 스스로 인정했듯이 양측 모두 외교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이 시간을 준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